안녕하세요, 남주입니다. 오늘 민생지원금 어떻게 많이 신청들 하셨나요? 우리 영세민 기초수급 대상자는 40만원, 그 다음에 차상위 대상자는 30만원, 그 다음에 일반인은 1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벌써 57%를 받았다고 하네요. 57%인데 약 한 5조 정도 받았대요. 5조. 계산은 57%에 2,800만 명이 받았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약 60%가 받았는데 5조밖에 안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15만원짜리 대상자가 많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이 신청한 거고, 정말 기초수급 대상자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많이. 왜? 신청하기가 어렵거든요. 은행에 가든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거 보니까 뭘 신청해야 돼요? 익숙한 비자, 체크카드, 또 상품권, 그 다음에 선불카드 뭐 이런 거 갖고 받아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게 쉽게 받기가 어렵잖아요. 뭘 알아야지 가서 받죠. 차라리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는 그냥 강제로 일괄적으로 좀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일괄적으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60% 가까이 지급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조 원 밖에 아직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불합리한 그 제도가 있어서 45만원짜리가 받아야 확 늘어나는데 15만원짜리만 많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정한테는 좀 공무원들이,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가 어디서 좀 적극적으로 신청한 사람만 지원해 주지 말고 차라리 찾아다니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니까 인천이 제일 많아. 인천, 세종, 그 다음에 서울이 57%, 인천이 61%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라남도 하고 제주도는 제일 또 신청률이 저조해. 53%네. 일반 국민들 중에 이런 그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은 어차피 국가에서 준다고 하니까 강제로라도 찾아가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신청한 사람이 2,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후다닥 받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카드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거는 이제 찾아가서 받는 거니까 이건 400만 명밖에 안 돼. 440만 명밖에. 그 다음에 실물 선불 카드는 254만 명. 그 다음에 지류형 상품권은 50만 명.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이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차상위라든가. 그런 사람들, 또 차상위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년 소녀 가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 손녀 이렇게만 살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좀 국가에서 알아서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주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12조에서 5조밖에 안 풀렸다는 얘기는 60%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5조 원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는 1차 신청이 9월 12일이 마감이래요. 그리고 이 받은 거를 빨리 쓰면 또 10만원인가 5만원인가를 뭐 더 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미 신청을 해서 그 15만원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15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국가에서 받아서 먹었으니까 대신 이 비용에 대한 것은
그 국민기금 빚 거기에다가 기부를 할 겁니다. 기부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 입장으로 본다면 너무 우리나라를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또 반대로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소에 미국에 대한 억하감정 발언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모스탄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정말 국민지원금 하나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아니 우물 안에 대통령입니까? 해외도 나가서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해외 정상들도 초대를 하든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김여정이 되는 여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담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과거 대통령이나 별반 차이 없다. 대한민국의 그 새로운 대통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입장을 유의하겠다. 야, 유의하겠대 정말. 북한을 절대 자극하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정동영 나이 70 넘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미 훈련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의 호칭을 써가면서 아주 단절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북한이라 해. 북쪽에 있는 한국이라 그래. 사실은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북한 정식 호칭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아마 호칭 변경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을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을 표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아예 그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 이름도 헷갈려. 그 나라로 자주적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휴전을 파기하고 전쟁을 하면 그 둘 중에 한 나라로 새로운 나라가 설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미 팀 스피리트 훈련, 한미 합동 훈련을 다 중지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전작권을 회수해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 국가, 군인들한테 북한한테 쳐들어가지 않고 우린 북한하고 흡수해서 북한과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 물러가라. 여지껏 지금 이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미군 철수를 외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에서 출입 불허를 하게 되면 야, 이 나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좋다고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국민 임명식을 광화문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니 국민 임명식이 도대체 뭐예요? 응? 아니 그걸 국민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고 해서 국민 임명식을 광화문에서 한다는데 외국인은 때도 안 하고 아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초청 인사는 1945년에 출생한 광복둥이, 1945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으로 상장을 한 12개 기업 관계자.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주식으로 하는 우리 서민들이 많으니까 이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주가가 3,000포인트 간에 5,000포인트 간에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주식을 자기 맘대로 5,000포인트 올린다는 대통령이 그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대통령들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생지원금 받아서 열심히 맛있는 거 사 드시는 건 좋은데
세금으로 다 거둘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월급쟁이 이제 퇴직 18개월 남았는데 투명한 월급쟁이 월급에서 다 세금으로 걷어갈 거 생각하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만 원을 국민기금 빚이라는 곳에 기부해서 혹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에 복원하는데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지원해서 제 이름 석자를 거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